시장이 다시 침체되는구나. 이거 잠깐 반짝 반등한 거구나. 부동산은 반짝 반등이 잘 없어요. 특히 지난 시장의 하락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반짝 반등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눈에 자주 띕니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거래 줄었다. 호가 부담에 관망세 확산되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매가 빠지고 나서 거래가 더 이상 없다. 호가가 올라가니까 매수인이 안 쫓아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이 넘었다.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 가다가 주춤한다. 다시 내려갈 것 같다. 하반기에는 침체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마침 요즘 현장을 한창 다니는 시즌이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이런 기사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기 강의 16기는 접수기간이고요. 접수기간이 9월 7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자정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면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파트 거래량은 비슷하다. 지금 보시면은 3,800건까지 갔다가 3,500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4,000건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뭐 3,000건이든 4,000건이든 평균에 닿지도 못하고 좋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너무 안 좋았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래량이지 서울의 역사를 봤을 때 괜찮은 거래량이 전혀 아니에요. 시장은 여전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 6,000건인데 3,000건 거래량 갖다가 서울 전 이 지역을 나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역에 대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특정 지역이 거래가 좀 되다가 여기가 사람들이 좀 되니까 호가를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마침 써져 있잖아요. 외지인 거래라고. 외지인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잠실에 아파트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고점 대비 4억이 넘게 올랐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팩트니까. 4억, 5억이 오른 단지를 따라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경우엔 따라 들어가 사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잠실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오른 거예요. 그냥 송파 전체가 그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좀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잠실은 4억이 올랐는데 송파구를 뒤져보니까 아직 회복 제대로 안 한 데가 많아요. 1억밖에 안 오른 데도 있고 막 진짜 심한 데는 1억도 못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이상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 샀다가 여기 따라 올라가면은 나중에 잠실 사면 되지란 간단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잠실 특지형 지역이 많이 오르면은 거기를 더 이상 따라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죠. 진짜 실거주할 때 빼고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할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간 건 맞는데 그래도 정도란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신촌동만 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 단지, 인기 지역 여기는 거래가 주춤하고 인근으로 거래가 퍼지고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퍼져가면서 여전히 약간 금매가 있어 보이거나 좀 덜 오른 단지를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한 달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인데 3,000건대예요. 그러면 이게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리죠. 일부 단지는 아직 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거래량만으로도 특정 단지가 몇 억이 회복됐다는 거는 여태까지 수요가 밑에 잠겨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나와서 잠재 수요가 한 번에 사다 보니까 회복이 좀 많이 일어났고 잠재 수요가 이제 주요 단지로 퍼진 다음에 옆으로 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시장을 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시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A란 단지가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B란 단지를 갔더니 좀 덜 올랐어요. C란 단지를 갔더니 안 올랐어요. 그러면 B나 C를 이제 살 거예요. 실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퍼지는데요. B랑 C를 이 사람이 사잖아요. 그럼 B랑 C의 단지가 팔리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시장에서 일정 거래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집이 없는 분, 집 사야죠. 아니면 집이 없는 분, 전월세 들어가야죠. 근데 이거는 따로 뗄게요, 일단. 이어집니다. 집 없는 분 집 샀죠. 그럼 이분이 집 샀죠. 그럼 이거 파신 분은 옮겨 타야죠. 옮겨 타거나 또는 다주택자로 가면은 이 사람이 전월세를 놓죠. 그러면 아까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안 사고 전월세로 돌아가죠.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이 처음 파괴된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가 아예 파괴가 됐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전월세 공급량은 줄어들어가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조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는 명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뭐 외지인이든 투자자든 그거 모르겠고 명의가 어쨌건 취득세 12.4%는 안 낼 거 아니에요. 명의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정말 지금 느리거든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다음 뭐겠어요? 옮겨 타기를 하려는데 저 옮겨 타기 여러분이 뭐 강남에 살아요. 아니면 송파구에서 잠실에 살아요. 어디로 옮겨 가시겠어요? 물론 옮겨갈 때가 있죠. 그런데 훨씬 더 경우의 수가 적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들 있잖아요. 대치동이나 잠실은요. 거주 기간이 길어요. 왜? 학군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겨 타기보다는 눌러 살 목적이 좀 셉니다. 여기는 옮겨 타기 수요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약간 밑에 단, 잠실이 아닌 다른 송파구에 살거나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대치동이 아닌 다른 강남에 살아. 예를 들어서 뭐 일원동이나 개포동에 살아요. 그 옮겨 타기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그럼 이분들은 언제 옮겨 타기 할까요? 지난 1년 동안의 시장을 관찰해보면 이분들이 옮겨 타기 할 타이밍은 정해져 있어요. 내 집이 괜찮게 팔릴 때,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내 집이 제발 팔릴 때, 이때 옮겨 타는데 지금 시장을 나가보면은 거래량이 줄었다.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호가를 안 내려요. 그런데 어쨌건 거래는 더 천천히 되겠지만 다음 수요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잠실 단지가 있죠. 그럼 잠실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면은 다른 단지를 살 거예요. 하다못해 뭐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둔촌주공까지 가는 그 길목에 많은 아파트들을 만약에 수요가 천천히 퍼져요. 그럼 거기가 팔렸죠. 그럼 이분들 중에 옮겨 타기는 어디를 사겠어요? 다시 잠실 사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 B, C 단지가 호가가 퍼지면서 밑에 단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매도가 되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거래량을 봤을 때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팔린 다음에 호가는 안 내려가요. 금매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수요가 잠겨 있다가 나오긴 나왔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밑에 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KB 시세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거래량 데이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외지인 거래 줄었다. 한동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춤하다는 얘기 하고 싶나 본데 가격은 올라갔을지 몰라요. 실거래가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현장 나가보면은 핫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잠실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시장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 보였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샀어요. 급매물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팩트 맞는데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화랑장이랑 비교해보라고 하세요. 요번에 조용했어요. 천천히 계단식으로 스텝 이렇게 올라간 거지 예전처럼 막 와가지고 막 너도 나도 사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걸요. 그냥 그럭저럭한 시장에서 워낙 내려갔다가 일정 부분 회복을 했어요. 좀 회복을 많이 한 단지를 이렇게 많이 팔렸다, 많이 올라갔다는 뉘앙스를 준 다음에 이제 거기가 주춤하다, 하반기 내려갈 것 같지 않아? 이런 뉘앙스.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기사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이분들은 여기만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시장들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다못해 강북구의 마포구 가보세요. 더 위로 올라가면은 성북구까지 한번 가보세요. 원래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잠실이 상승한 다음에 강북구로 퍼지는데 3달이 넘게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거래수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이걸 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구나. 이거 잠깐 반짝 반등한 거구나. 부동산은 반짝 반등이 잘 없어요. 특히 지난 시장의 하락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반짝 반등하기가 더 어려워요. 시장을 아예 끝내놨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가 내 집 마련하거나 내가 알아보던 단지에 사람들이 저 멀리서 더 좋은 단지에서부터 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은 결정을 더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전 잠실에서 이대로 가면은 마포구에 있는 주요 단지, 마용성광에 있는 실거주하기 좋은 단지들도 이어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들으셨어요. 당연히 너무 힘들었던 시장이니까. 근데 진짜로 지금 마레포 같은 경우에 3억 올랐어요. 뭐 경희공자. 근데 항상 오른 데를 말씀드리면 이러세요. 아, 거기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 이렇게 이어져요. 부동산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시장 전반적으로 꺾이는 건지. 그런데 데이터 보면 전반적으로 꺾이는 데이터 안 나와요, 여러분.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퍼지고 있는 거지. 퍼지는 게 왜 느리다? 거래 건수가 아직 적거든요.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경제적 결정을 하는 게
매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